일단은 같이 이야기해 볼 것 중에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행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우리 전 국민이 알게 됐나. 일단은 모두 까기,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깐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윤 총장은 그냥 뼛속부터 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수사의 성공률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거부터 이제 담당해서 기소해서 뭐 구속까지 시킨 면면들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정몽준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명박 뭐 양승태 뭐 굉장히 면면들이 화려하고, 그리고 요새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재판부에서 뭐 구속 그런 청구가 기각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수사 자료는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반박할 여지가 없다라는 게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듣고 그리고 기사로 쭉 보면서 저게 검찰의 기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색다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이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기본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주목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얼마나 다른 전 검찰총장들이 개판이었나. 그래서 우리의 검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이렇게 부각이 돼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권이 얘는 좀 갖다 쓸 수 있는 좋은 간판이다. 지금껏 해온 것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줬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검찰총장에 세워두면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드라이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갖다 놨죠.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냥 간판으로 쓰려고 했는데 얘가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쥔 권력의 힘으로 정말로 똑같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까지, 민주당까지 조사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추미애를 내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못하게, 가능하면 내려오게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영웅시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약점들 중에 개인사의 약점이 있죠. 이 사람이 완벽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라 그래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성은 이번 정권이 아니어도 늘 느끼고 있었고, 그 필요성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였냐면 권력이 한여가 되는 거였어요. 검찰이, 사법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는 그쪽이 아닌데, 뭐 그건 다음에 얘기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윤석열의 행보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거죠. 그거 하나.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지금 현 정권, 살아있는 정권의 견제를 받고 방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거를 아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지지예요. 왜냐면 정치권의 지지일 수가 없는 게 반대쪽이죠. 미래통합당, 그쪽 사람들 알아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칼이 아니라는 걸. 왜냐면 자기들 친 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해지지 않았나. 지금 진영 논리 가운데 있는 건 맞는데 어느 쪽에서도 쓸 수 없는 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란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검사의 일을 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게 좀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랑 칼을 쓸 수 있는 권력은 정말로 캥기는 게 없는 깨끗한 권력이거나, 아니면은 칼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잘라버리라고 내어줄 수 있는 정권이거나.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비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 비리들을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고 싶은 집권 여당이 문제인 건데 그 집권 여당은 이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를 검찰의 문제이냐. 물론 검찰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가 보기에 그냥 맞는 검찰의 길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검찰에는 윤석열 총장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맛을 맞추는 그런 검사들도 지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검찰 혹은 사법부 개혁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가치가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쓸모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을 이해해야 그러면 지금 현 집권 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 혹은 사법부 개혁 방향 혹은 추미애를 앞세운 윤석열 발목 잡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물타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겠죠. 치부가 있을 겁니다. 특히 처가, 결혼과 혼인과 관련해서 부인과 처가의 문제 혹은 개인의 문제를 보면 저는 윤석열에 대한 환상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기득권이잖아요. 윤석열이 강직하든 그렇지 않든 검찰이고 검사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대학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한국의 기득권이에요. 그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하는지 그들이 부를 축적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 줄어든 그대로 지난번 동영상 중에 몬스터콜 영화로 보는 진실을 모순되는 진실을 마주보는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나 백선엽 장군에 대한 그 이중적인 면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죠. 영웅시하려고 하니까 계속 캥기죠. 그 부인의 행태, 장모의 행태, 그리고 뭐 지난 과오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거의 핵심은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이 어떻게 대하는가 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제 의견이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거는 대권 카드로서 어떤 의미를 지닌가. 제 생각은 일단 윤석열 씨 개인의 생각을 모르고 윤석열 씨를 개인적으로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다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선택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신에 그냥 국민으로서 봤을 때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느끼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개인으로서 지금껏 지금 올라오고 있는 다른 대권 예비 후보들과의 경쟁력이 있고 없고는 뭐 각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판에서 누구를 하나 건지는 그런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에 대권 주자가 된다라는 건 야권의 주자가 되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자가 될 가능성은 없죠. 이낙연 씨를, 이재명 씨 같은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자기 당의 인물들이 있고, 그러면 반대쪽에 인물화에 시달리는 미래통합당 쪽에서 스카웃될 가능성이 만약에 한다라면 제일 큰데, 그러면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위축된 그런 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국민들한테 맞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윤석열 씨가 능력이 좋다 한들
국정 운영은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저와 이순신 프로젝트의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큰 나라예요. 윤석열 씨가 예를 들어서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정권을 잡는다라는 건 그 정당이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됐든 윤석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됐든 아무리 민주당이 개판을 쳐도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서 정권을 잡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는 사실 별 의미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가치라고는 별개로 대권 주자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좋은 게 뭐냐를 봤을 때 없는 야권에 없는 인물들 중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는 거라고 해석된다라면, 그래서 지금의 야권 미래통합당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뭘 그 당에 기대를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한국의 비극이죠. 지금의 집권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고 무능력해도 견제할 세력이 야권에 없다. 그리고 약간의 영웅적인 인물이 들어간다고 그 판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윤석열의 대권 주자 이야기는 별 의미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히려 한국적인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좋은 건 빨리 제3세력, 경쟁력을 갖춘, 국가 경영에 역량을 갖춘 제3세력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아서 이런 기존의 썩은 정치권을 싹 밀어낼 수 있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본다면, 윤석열이 대권 주자가 되는 건 그 시나리오랑 맞는 부분이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 시나리오를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할 인물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이름 하에 모이는 사람들은 또 어떤 면면의 사람일까? 우리 경험한 적 있죠. 안철수라는 이름 하에 모인 사람들의 몇몇 기존 정치권의 사람들이 그냥 온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의 행보는 한국사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뛰어나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법부, 검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권력의 한여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큰 무게를 두지만, 그런 윤석열 개인 하나로 바뀌어질 한국 정치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미래통합당의 잘못이죠. 워낙에 인물이 없으니까 그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배출구로서 그 윤석열 씨를 택한 거고, 그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는 뛰어나지만 어떠한 정치적 그런 역량도 보여준 바가 없고, 또 이제 대통령 후보에 오르면은 이런 개인의 아킬레스건들이 훨씬 더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 집요하게 파고들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이제 윤석열 씨가 지금 대선 주자 2, 3위로 이제 집계 되는 거는 그런 약간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의 표출 정도고, 검사로서의 윤석열 씨는 이제 응원하고 잘 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큰 선택지로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윤석열 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